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현대시 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는요, 긍정, 부정 분석하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거 잊지 말고 그걸 초점으로 하면서 쫓아오시되 EBS 작품은 암기하듯 이 작품을 통째로 내 것으로 만든다. 자,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하면서 하는 수업입니다. 자, 김용택의 들국 들어갈 건데 이 작품은요, 그냥 팁을 드리자면 임에 대한 그리움시예요. 이러면 사실은 이 작품이 임에 대한 그리움시야 이러면 사실은 거의 끝났죠. 내용은 그런 시들 정말 무궁무진하게 보지 않았나? 그럼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볼 건데 뭐 슬프고 힘들어요, 외로워요, 보고 싶어요,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건데 팁 아닌 팁입니다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 어쨌든 현대시에 나오는 임, 당신, 그대는 항상 긍정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없을 때 내가 느끼는 고독과 힘겨움을 항상 토로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초점 삼아 알아두시고, 그리고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저 읽어가면서 할게요. 산마다 단풍만 철이 고우면 뭐 한다요? 사투리죠? 우선 기본적으로 사투리가 사용되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방언을 사용하여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지문을 하기 때문에 사투리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그냥 우선 간단 체크하시고, 단풍만 저리 고우면 항상 화자 입장이고 문맥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 여기 아마 나와 있을 거야. 그것까지 써드리고 출발을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 자체 내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다가 요 빨간색을 쓸까?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 요 표현으로부터 출발해서 있을 거야. 그 밑에다가 쓸 거고요.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하면서 할게요. 그 밑에 쓸게요. 단풍만 저리 고우면 단풍은 너무 고와요 라고 이미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저 이거 바로 긍정하고 가도 됩니다. 단풍 계절적 배경을 굳이 얘기해 주라면 가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단풍이니까. 자, 계속 갈게. 그렇게 좋으면 뭐 한다요? 뭐 한다요? 뭐 한다요가 초점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겠죠. 무언가를 강조하고 초점이 되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저 물빛이 산 아래에 있는데 그 물빛은 저리도 고와요. 근데 그거 고운 건 맞지만 그럼 뭐예요? 한 번 더 하고 정리할게. 저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요. 이따 쓰겠지만 산이 있으면 산에 그늘이 지는데 그 그늘이 점점 살았다는 거, 그만큼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뜻인데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 안에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하얀 억새꽃이 마치 손짓하는 듯하고 하얗게 피어서 예쁘지만 그렇게 손짓도 당신이 안 오는데 끝났잖아. 당신이 안 오는데 간단히 쓰고 가시겠어요? 님의 부재잖아요. 임의 부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작품 이미 부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예쁜 것들도 내 눈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자, 우선 제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단풍이 예쁘거나 말거나, 그리고 물빛이 곱거나 말거나, 요거 이따 지울게요. 어쨌든 그게 나한테 뭔 소용이다요. 여기 소용이라고 했습니까? 뭐 한다요? 뭐 한다요?까지부터 출발할까요? 똑같이 써줘, 순서는. 순서 같은 거 사실 중요하지 않고 우리 긍부정하고 뭐 하겠지만 똑같이 써줘. 뭐 한다요? 뭔 소용이다요? 순서 또 틀렸네. 뭐 헛짓이다요. 아마 헛짓이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요. 아무 소용없어요. 헛짓이에요.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나한테는 부정적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고와, 예뻐. 그러니까 내 부정적인 내 마음이 더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슬픈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화려하고 좋아? 예뻐? 자기네만 행복한가 봐. 내 감정이 더욱 부각되지요. 이런 표현 아시겠지만 많이 봤어요. 사물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얘네들 한 번 더 하고 갈까요? 마지막까지. 뭔 소용이다. 어두운 산머리에 초생딸만 그대가 얼굴같이만 걸리며
초생달도 아주 밝게 마치 그것도 그대처럼 그대 얼굴같이 걸렸지만 그대 얼굴같이 초생달 걸리면 그거는 예뻐 보이겠지만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얘네가 예뻐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켜주는 소재겠구나. 화살표 꼭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화사의 처지가 더욱 부각되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 힘이 없어서 아무 소용없게 느껴져요. 이 내 상황이 더욱 부각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 내 상황은, 내 마음은 어떠냐고요? 슬프겠지요. 슬프다고 나와 있을까? 들어갈까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쪽 처리에다가 화자를 쓸 거야 라고 해서 제가 화자를 해서 이미 표시를 해놨으니 여러분들은 그 밑에다 쓰면 됩니다. 지금의 내 마음은요, 마른 지푸라기 같아요. 그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비유적으로 쓰인 건 뭐 기본이고, 어찌됐거나 말랐어요. 그러니 내 마음 세모인 상황이라고요. 기다리다 지쳐서 기다림에 목마르고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너무 자주 질문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지규법이야. 다시. 지규법에 대한 질문은 지긋지긋하지만 너무나 자주 나와요. 그냥 암기하듯 뭐뭐 같은,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건 그냥 암기하듯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런 단어가 나왔으니 뭐뭐 같은처럼, 그러니까 지규법이 쓰였군요는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런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요. 이 내 마음 속에 뭐가 끼는 줄 알아? 아주 허연 서리요. 서리가 눈 종류고요. 뭔가 하얘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내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런 내 마음에 낀 서리고,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하얀이 아니라 허연, 뭔가 막막하게 끼어 있는,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고통 같은, 삶에 대한 고통 아니면 상처 같은 것만 지금 잔뜩 끼어가는, 그렇게 끼어가고요. 저 달이 금방 접으면, 아까 달 떴죠? 근데 또 저거 지고 나면 세상이 다 막혀서 막막한 어둠 천지가 될 텐데, 이 세상은 다 어둠이 될 거예요. 지금 내 마음과 같잖아. 그렇게 될 텐데 병신같이, 바보 천치 같이 지규법 쓰여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는 굳이 이제 안 해도 되지.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스스로 병신같이, 바보 천치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부정적이고 자기 자신을 조금 비웃듯이, 그리고 조금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자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자조 섞인 어떤 한탄 같은 거. 아유 진짜 아우 바보처럼 이렇게 한탄하는, 그렇게 이 가을이 다 되도록 서리밭에요. 아까 서리를 부정적으로 봤다면 서리밭도 부정이죠. 뭔가 고통, 암담한, 나쁜, 부정적 상황 속에서 하얀, 그런 상황 속에서 하얀 들국으로만 피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얀 들국으로 피어서 뭐하고 있냐고요? 기다리고 있죠. 임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하얀 들국은 화자를 아주 명료하게 잘 나타내 준다. 자, EBS에서 표현한 대로 써드릴까요? EBS,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와 대응된다. 자, 잊지 마. 대응은 유사한 거야. 혹은 선지 표현을 살짝 바꾸고 싶어요? 임을 기다리는 화자와 잘 조응된다 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조응, 상응, 대응 다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화자와 같은 표시, 혹은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혹은 님을 기다리는 화자다 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뭐 한다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려요. 기다리기만 하면 뭐해? 오지 않을 텐데. 뭔 헛짓이야? 뭔 소용이다요? 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이 단어들을, 그래서 왜 동일한 시어를 반복한다, 동일한 식구를 반복한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쓸 거고요.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님이 없으면 난 아무 소용없어요를 강조하고 싶다.
반복을 한다는 건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반복 뒤에는 강조하고자 한다라는 거. 뭐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든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든 그런 표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면 맞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도 밑줄을 그어놨지만 녹색으로 그어놨을 거야. 처음에 산그늘도 다 도망가 풀고,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는 산그늘이 지고 있었는데 이게 쭉 그늘이 사라지다 없어졌다는 것은 어두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또 밑줄 그었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어서 초생달이 걸렸죠. 달이 떴다는 거죠. 매우 어두워졌네. 심지어는 달까지 지고 나면 이 달 질 거예요. 그래서 달이 지고 나면 이 세상은 모두 다 어둠 천지일 텐데 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라고 제가 밑줄을 그어놨지만 아주 명확한 시간이 전개 흘러가는 게 보이죠. 우리는 이럴 때 이 작품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녹색으로 써줬고 저는 이제 이 색으로 주로 쓰는데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써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얘들아 봐봐. 얘도 직유법이었잖아. 그럼 여기도 사실은 직유 이렇게 써줘야지. 하지만 뭐 일일이 다 써줄 수 없어 써주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만 써주지만 그래서 그것 또한 내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너희들이 구분해낼 수 있느냐 이 표현법을 어떻게 보는 것이 봤을 때 찾아낼 수 있느냐를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난 생각해. 그걸 해줘야지.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직유를 썼지만 여기다 안 썼다고 해서 시험 문제 말상 수능이 나오면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를 물어봤어. 근데 선생님 필기 안 해줬으니까 내가 외운 거하고 달라서 직유가 아니야 라고 말할 학생이 있을까 과연? 내가 아까 직유법이 뭔지 말해줬는데? 그렇잖아.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셔야 된다. 왜? 표현상 특징 문제는 나오니까요. 기본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안 나오고 넘어가는 해가 있기는 해. 하지만 현대시에서 안 나오고 고전시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거다. 그래서 저 나올 때마다 연습을 시키고 내용 분석하고 하는 것도 시키되 우리의 초점은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초점은 동그라미 세모, 긍정, 부정 분석하는 거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거 가지고 나머지 문제 내는 거거든요. 표현상 특징이야. 한 문제 정도고 나머지는 다 근부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아마 수능 EBS 문제를 풀어봐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거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자, EBS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거론하고 갈까요? 자, EBS에서 단풍을 뭐라고 했냐면 단풍만 저리고 오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죠? 라를 보건대 거기 밑줄 그어져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대상이지만 단풍이 비록 고독한 화자에게는 별 감흥을 주지 못한다. 아무 소용없다. 라고 EBS에서 얘기를 했고요. 밑에 하얀 억새꽃, EBS에서 거론한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놔. 저 밑에의 어둠 천지, 어둠은 색채 이미지로 봅니다. 어두운 깜깜. 그래서 하얀 억새꽃과 어둠 천지는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색채 대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경우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라고 얘기를 할 경우 우리는 현대시에서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색상만 찾는다. 그게 정말 뚜렷하게 색채가 대비되는 빨강색, 파랑색이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색깔 두 개만 찾으면 네,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색채 대비 있네요. EBS에서 걸어놨으면 우리는 무조건. 그리고 그 아래 초생달은 아까 제가 안 써드렸지만 쓰고 갈까요? 얘는 그대 얼굴처럼 걸렸기 때문에 임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 라는 정도 써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밑에 색채 대비했고 맨 밑에 하얀 들국은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에 대응된다. 이런 표현들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옆에 맨 끝에도 써놨지만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맞죠? 그 배경을 통해서 애상적 분위기. 자,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갑니다. 애상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학 공부하면서 나올 때는요. 무조건 한 단어로 바꾸세요. 슬프다. 가을이란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애상적 분위기, 슬픈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슬프죠? 님이 없어서 아무 소용없는데 당연히 이미 그리워할 때는 슬프죠. 그러니 애상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EBS의 선지 표현을 이해하면서 마무리까지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작품마다 한 작품 한 작품 소중하게 수업을 들으시고 필기 열심히 쫓아오시고, 그리고 못다한 필기는 여러분들 나눠주는 활용하라고 주는 그거 답지 보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눈으로 익혀서 확인하시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 복습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활용해서 그날 배운 건 그날 머릿속에 넣고 끝낸다. 그리고 다음 학원 오기 전에 한 번만 더 익숙하게 하고 온다. 뭐 이런 것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